자, 우리 여기 서 계시는 분들께 큰 박수로 환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무국장 김동창입니다. 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 소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군수님, 투쟁위원장 인사말씀, 질의응답,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드 배치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투쟁위원회 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 국민의 의례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성주군 관계자 및 경북도 관계자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곤 성주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정백윤 경제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복 투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영길 투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철현 투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한수 투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김영권 국회의원께서 참석 의원들을 소개하고 인사말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첫날 여러분들이 투쟁위원회를 결성하던 날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오늘 정확하게 네 번째 성주를 찾았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잘하라고 친 거죠? 네. 저희 참석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가에 우리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하신 그 박주민 의원이십니다. 그 얼마 전에 참 그 텔레비에 나와서 어떻게 뽀뽀를 다 합니까? 표창원 의원이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역을 손혜원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경기 남양주가 지역구이신 김한정 의원이십니다. 예, 경기 광주가 지역구이십니다. 소병훈 의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다 잘 아십니까? 예, 예, 우리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님이십니다. 예, 저는 김영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개별 의원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사말을 우리 소병훈 의원께서 대표해서 해주시겠습니다. (21일째) 애쓰시는 성주 군민 여러분을 뵈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송구스럽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부가 와야 될 자리인데 저희가 먼저 온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의원총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전 국민들이 사드 반대 열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당의 모습도 바꿔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의 원로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성주 대책위에서 오셨는데요. 한 분이 제가 얼굴을 여기서는 워낙 많으시고 다 똑같아서 기억을 못하게 되는데 저는 성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 머리에 딱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주 군민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드 전문가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는 사드가 성주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드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 이후로 사드를 점점 알게 되었고 더 깊게 알게 되었고 찾아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드 문제를 가장 모르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인터넷을 쳐가지고 미국 의회에 들어가면 백악관에 들어가면 의회에 회계 보고서가 있고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다 있습니다. 저는 놀라웠던 것은 어쩌면 이미 대한민국에 배치될 사드에 대해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걸 어쩌면 우리 국방부 장관부터 대통령까지 그렇게 모르실까? 모른 채 하는 걸까? 지난 7월 5일 대정부 질문에서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사드 검토 계획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아직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NSC 상임위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 얘기에 의하면 성주로 최종 결정된 건 6월 30일이었다고 그럽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주주의의 결정은 절차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정당하다면 국민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사드 배치, 성주 사드 배치 결정 어느 것 하나도 절차를 지킨 게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NSC나 이런 데 일을 했던 분들은 대한민국 안보가 구멍이 났다는 판단까지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도 사드 공부를 더 하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부터 사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안보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보에 필요하다면 찬성하겠지만 우리 안보에 필요치 않고 오히려 우리 안보를 더 위협하는 그런 결정이라면 단호하게 반대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으로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총회를 거치고 그리고 우리 당의 의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의원들이 지도부를 대신해서 왔다 이런 말이 꼭 나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 의원님, 우리 당 안에서도 거진 대세는 결정 난 것 같은데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안 됩니까? 예, 다음은 성주군 김한곤 군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 있어서 하겠습니다. 바쁘신 또 국정에도 우리 사드 문제로 우리 성주 군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 오는 김에 여기 성주까지 오려면 거리도 먼데 대표님하고 전부 다 같이 왔으면 좋은데 좀 숫자가 좀 적어서 별로 기분은 안 좋습니다. 좀 전에 성산포대라는 아마 현장을 방문을 하시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와서 보면은 아마 삼척 동작도 느낌이 왔을 겁니다. 여기는 최적지가 아니다. 그렇죠? 거기는 우리 성주의 최악지입니다. 네. 그 산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성주의 주산입니다. 별성자, 매산자를 써서 우리 바로 읍의 앞에서 보면 보이는 산이니까 거기에 우리 성주의 모든 홍과 을이 담겨 있는 그런 산이죠. 그 산에 1967년도에 이제 저 부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피죽 끓여 먹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예, 뭐 군부대가 들어오는데 누가 감히 반대를 할 사람도 없었고 거기에는 지금 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뢰가 거기 묻혀 있습니다. 예. 적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뢰를 묻어놨어요. 그래서 그 지뢰 때문에 나무하러 올라가던 우리 군민들이 다치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부대가 있으니까 레이더가 있으니까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걸 50년 동안 지금까지 그 인근 주변들이 다 불평 없이 정부에 대고 뭐 아무런 불평 없이 잘 견뎌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거기다가 사드의 최적지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붕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 의원님들 여기 성주에 와서 오늘 인기 많이 얻고 가시는데 이 중앙정부 국방부가 아까 우리 소병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이 실책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니다만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이 국가 시책 사업인데 하자지요. 흠결이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논의 한 번 보지도 않았고
마지막 사인을 하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현지에 한번 와보지도 안 하고 책상에서 그냥 군사 뭐 지도 펴놓고 점 찍듯이 아마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국민들은 붕괴를 하고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 중요한 국책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군수가 우리 군에 말이죠. 공장에 하나 들어오려 그래도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 동의를 다 물어봅니다. 이 공장이 들어오면은 이러한 공장이 들어오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주변 우리 사는 주민들 의견을 다 물어서 공장을 들어오게 유치를 합니다. 이러한 우리 중앙정부의 특히 국방부의 정책 결정이 너무나 졸속이고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법치 국가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선진국 대우로 지금 끼어드는 그러한 시기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날 수 있느냐. 이제 적법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성주는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맘때면은 우리 성주가 해외로 놀러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1년 내내 열심히 근무하고 한 달 지금 쉬는 때입니다. 휴가를 얻어서 집에 부부가 손을 잡고 옆집에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런 때입니다. 올해는 우리 성주에 관광버스 들어온 거 누가 구경한 적 있습니까? 한 대도 안 들어옵니다. 이맘때는 우리 성주에 관광버스가 하루에 50대에서 60대씩 계속 들어옵니다. 휴가철이죠. 그게 지금 사라지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일상을 놓고 일손을 지금 놓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오늘 오셔가지고 잘 헤아려 주시고 이 정부가 이러한 심각성을 아랑곳하지 않는 게 더 또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국민들은 누가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군수가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매일 밤 촛불 집회에 불나방처럼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20하루째 되는 아마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오늘이 22일째입니까? 오늘이 22일째 되는 우리 촛불 집회가 또 열릴 것입니다. 앉아서 있는 사람들은 또 괜찮은데 자리가 우리 군청 마당이 좁아서 뒤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밤마다 쳐다봐야 되는 군수의 마음은 너무나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래 더불어민주당께서 저희의 아픔을 또 같이 하고자 이래 오셨고 다들 이제 국회의원님들이니까 이런 우리 성주 방문이 그냥 와서 구경하고 뭐 방문으로 끝이고 눈도장 찍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고 이걸 좀 국회 차원에서 이 졸속 행정한 국방부를 좀 불러 세워서 질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타 우리 성주군의 공동의장입니다. 뭐 군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조금만 삐뚤어지면요 아주 혼이 납니다. 예. 실과장들 불러 세워가지고요 의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집행부에서 아주 뭐 사죄 하나라 늘 바쁩니다. 그렇게도 우리 이 조그마한 군의회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바로 잡아주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그보다도 더 면밀하고 더 힘이 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고 중차대한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졸속으로 만들어냈는지 이루어냈는지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좀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제대로 좀 진상을 따져가지고 새누리당에서도 우리 대표가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면은 청문회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문회를 열든가 특위를 열어서 이 사실을 좀 밝혀주세요. 왜 우리 성주가 최적지로 결정이 됐는지 그건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뭘 알아야 좀 화도 덜 나고 또 상대방도 좀 이해하게 되고 하는데 전혀 지금 깜깜무소식이에요. 정보 공개 우리가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는 뭔가 숨겨져 있다는 소리겠죠.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소상히 밝혀서 국방부 장관한테 좀 혼을 내서 말이죠. 진실을 좀 밝혀주기를 오늘 오신 김에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 다음에 오실 때는 내가 참여를 준비해 놓을게요. 참여 맛보시고 예.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예, 다음은 이재복 투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3일 전에 제2야당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대표를 위시해서 여기에 와가지고 여당의 텃밭에서 야당 의원들의 대환영을 하고 자기들이 웃고 갔는데 제가 섭섭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민주당 당원들한테 국회의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백악관에 서명운동 하는데 10만 명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주 국민이 4만 5천 명인데 어린 나이와 노약자를 빼고 3만 명이 다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7만 명을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예 하겠습니다 갖고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성주 국민이 아니고 우리는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아직까지 보고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부탁하는 것은 제1야당보다 3월대 1도 안 되는 국민의당이 왔다 갔는데 오늘 몇몇 분이 오시는 것을 좀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할 우리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을 마지막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의원님 중에서 제일 이름이 남는 분이 표창원님입니까? 일 열심히 해가지고 성주 국민으로부터 표창 받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성주 백전리에 사는 우문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드 배치는 일개 방공포대 일개 포대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군생활을 했을 때 김만정 의원님 계시는 곳에서 거기 있는 포병여단을 나왔습니다. 그래 로켓 부대를 전역을 했는데 사드 포대 일개 포대 48기 미사일로 북한에서 미사일이 되는 것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드 포대가 여기 성주에 배치된다면은 그냥 단순한 일개 포대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몇몇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몇몇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국민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정치 가능도 없이 그렇게 가볍게 결정된 것에 국민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너무 분노합니다. 그리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그것을 사드 배치 문제를 반대로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더 받을까요?
예, 질문들 좀 더 하시고요. 저희 참석하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도 답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그럼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응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응답으로 하셔야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응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남양주 을구 출신 김한정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김한곤 의원이시네요. 근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좀 늦게 왔습니다. 진작 왔어야 되는데 벌써 22일째 이렇게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이렇게 단결된 목소리로 이어오신 우리 성주구민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앉아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드 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주를 희생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안 싸우냐? 싸우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여기 있는 의원님들 싸우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안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집회 참석했고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고 상임위에서 국방장관, 정부를 상대로 이 사드 배치의 졸속성,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국회 동의받아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그렇습니다. 저도 원내 부대표입니다. 문제는 청와대입니다. 문제는 정부입니다. 이제 뒤늦게 대화하겠다, 소통하겠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진짜 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와서 또 국회의원들이나 보고 우리 단체장 만나고 휙 가버리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와서 정부 결정한 거니까 따라달라 이야기만 하고 떠나버리시지 않을까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저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었습니다. 북한의 위협 속에서 지금까지 오늘의 우리 삶의 터전을 일궈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을 반대하고 북한의 독재 정권에 고통받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박수를 쳤고 금강산을 갔었고 개성공단에 대한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북관계의 발전은커녕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왜 위대하냐 하면은 우리 지역 안 된다 딴 데 가라 한 것이 아니라 사드 안 된다 평화를 달라고 한 바로 성주 국민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우리 다른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표창원입니다. 제가 왜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겁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셨을 테지만 어떤 겁쟁이가 되어 있냐면 종북 좌빨이라는 욕을 먹을까 봐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겁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드 이전에는 저희들을 그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저 종북들, 저 빨갱이들, 정부랑 대통령 발목만 잡고 반대만 하는 놈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사드 전에, 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도부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내부에 이 민주정당으로서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된 당대표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현재 아닙니다.
외부에서 모셔온 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위축돼 있었고 분열돼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못 얻고 있다 보니까 우리를 바꿔보자, 혁신해보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한민국을 좀 변화시켜보자. 이런 열망하에 저희들이 많이 참고 노력하면서 소위 말하는 외연 확장, 그동안 야당을 싫어하시던 분들까지도 안보 괜찮을 것 같아, 믿어줄 수 있는 당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노력해온 것들 다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다음에 대선에서 다시 정권 교체를 못할까 봐. 정권 교체를 못하면 또다시 이런 식으로 강정, 밀양, 세월호, 성주, 그것이 누가 되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소수자들, 약자들은 무조건 짓밟히는 그런 일방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정치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러한 겁쟁이 같은 우리 당의 모습들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성주 사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저희들이 오늘 와봤기 때문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실제로 성산포대에 올라가 봤기 때문에 현장이 얼마나 우리의 그 성주 가야 고분들로, 문화재들로 다 둘러차 있고 참매들과 또 국민들의 삶의 터전과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거, 이것을 포대를 다시 깔려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봤지만 10,000평 정도밖에 평지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 사드 포대를 만들면 30,000평 정도가 평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그 산을 다 갈아엎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런 현장들을 와봐서 보는 것과 와보지 않은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와서 여러분께 질타를 받고 비판 듣고 그리고 현장을 보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그 달라질 모습들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김형근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 성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농업 농촌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이 성주를 방문하여 국가의 존망인 달린 사드 배치에 대해 졸속하게 처리한 국방부에 대해 국회 청문회보다 더한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인 NSC 회의에서 관계 장관의 안전 검토 과정도 없이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되었으므로 절차상 원천 무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열릴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더불어당의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문회 부분은 다른 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우리가 인원은 적지만 일당 100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큰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자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주저함이 없이 갑시다라고 다 국회의원들 방에서 120명이 다 보는 데서 저 갑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우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김영건 의원님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셨지만 모두가 다 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당에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라는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비대위 회의에서도 비공개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지시만 내리면 제가 홍보전을 한번 펼쳐볼 텐데 좀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지금이 이제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나와서 이제 제 페이스북에다 썼어요. 홍보전을 해보라면 할 텐데, 왜냐하면 제가 국정교과서 때 우리가 한참 수세에 몰리고 있을 때 도종환 의원하고 같이 홍보전을 펼쳐서 완전 전세를 뒤집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메시지들이 너무 특별하고 너무 전곡을 찌르는 비수 같은 메시지들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일을 하고 계신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제가 홍보나 디자인 쪽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금방 압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왔는데 오늘 와서 보고 우린 팀이 10명이 왔습니다. 이따 촛불 집회까지 다 같이 보고 갈 거고요. 10명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이 피켓과 이 현수막만 찍으면 이것은 그냥 홍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주를 딱 들어오면서부터 길거리에 있는 모든 피켓과 모든 현수막, 그것도 현수막도 제가 보니까 전부 지역 회사나 어디 초등학교 동기회, 중학교 동창회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문기나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굳이 멋있게 디자인을 했다기보다는 절절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나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속상한 것들, 무시당한 거죠. 성주를 우습게 알고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게 분해서 쓴 그 글들을 보면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제가 조금씩만 손을 봐서 이 카드 뉴스 같이 이것을 SNS에 배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같이 SNS 부대로 다 같이 같이 움직여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과 이제 트위터에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이제 계속 좀 기동량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듯이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귀가 번쩍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 사드 발표를 해놓고 한국을 시켜서 해놓고 간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네. 근데 이 간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딱 확인을 한 게 대통령이 감성팔이 멘트를 날렸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 이들이 약간의 그 자신감이 결여돼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씨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을 모아주시면 이것이 불씨가 돼서 저는 전국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당에서 어떤 당론을 채택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이것을 미국에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성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이 나서서 모두가 다 같이 반대를 하고 아주 격렬한 반대를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 백악관. 저는 벌써 굉장히 중요한 이 SNS에 그 부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창원 의원님이나 다들 지금들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같이 나서서 10만 정도 채우지 못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바로 그 10만의 그 사인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인원수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당백으로 일할 테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도 분해서 온 것입니다. 믿고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 서울에서만 살다가 오늘 성주에 처음 방문한 외부 세력 불순분자 김홍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상황을 제가 지켜보면서 하도 분통이 터지고 답답해서 이번에 손혜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 의원들을 조직해서 같이 가자 하셔서 저도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는 저희가 사실 왜 그렇게 못 싸우느냐, 더 좀 잘해라 이렇게 여기서 야단을 맞아야 되는 입장인데 서울에 있는 정부 여당 사람들은 우리 보고
왜 선량한 주민들을 가서 선동하느냐 이렇게 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산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고, 거기서 국방부에서 나왔다는 분이 이제 뭐 설명을 좀 하셨는데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국방부에서 나온 사람들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어차피 청와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졸속으로 결정해 놓고 국방부에다가 우리 방침이 이거니까 따라라 이렇게만 하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뭐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은, 상황이 점점 이렇게 악화되면 단순히 이게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우리를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끼어들게 되면 이 안보에 오히려 위험하게 된다고 해서 다들 피해왔던 것에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게 되는 것이고, 또 한미일 군사동맹이 되면서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다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늪에 사람이 빠지면은 처음에는 발목만 들어가지만 점점 허리, 가슴 이렇게 되면서 나중엔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우리 동네엔 오지 않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 전체의 문제인 것이고, 또 우리 동네엔 안 왔으니까 걱정 없다, 신경 안 쓰겠다 이러면은 결국 이것이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국가 폭력인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던 분들이 내일은 자기 머리에 날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 손 의원님께서 이 싸움이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국민 여론도 변하고 있고, 또 제가 전공이 국제정치라 중국, 미국 이런 소식통에서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고 또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총선 때도 사실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부와 언론의 예상을 깨고 꼭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게 저도 그 당론 관련해 가지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아마 신문 기사 중에 아마 짧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 당에 당 대표가 있지만 당 대표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고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어제 그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론으로 결정 안 했지만 당에서 적극 지원 독려하고 있다. 뭐냐면 그 사드 관련해서 저희 여기 내려오는 문제가 사실은 그 여기 오는 의원들 이름 거명하면서 기사가 나온 게 있으니까 아마 그걸 가지고 우상호 대표한테 물어봤나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상호 대표가 지금 그 전체 당론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모든 의원들에게 독려와 지원하고 있다.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은 8일부터 또 2박 3일간 중국에 갑니다. 중국에서 현지의 반응은 어떤지도 그것도 생생하게 듣고 싶어서, 그래서
당론이라는 게 이제 그 의원총회를 거치고 약간의 그 절차가 있는데 우리도 정부처럼 절차 무시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절차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자나 좋은 그 국민들과 함께하는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졸속 결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좀 이렇게 반대를 해줘야 되는 것이 그 NSC 상임위원회가 7월 7일 날 열렸습니다. 원래 NSC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그날 의제가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날은 의제가 전달된 게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었고, 사드에 대한 의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결정을 한 거죠. 그럼 뭐 이제 그때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요즘 여러분도 이제 자주 보실 텐데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아시죠? 김종대 의원이 정말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식까지 이제 들어서 알려줍니다. 그 사드를 결정한 건 대통령 아니면 누구겠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합니다, 방송에서. 그러니까 절차상의 모든 문제가 무너졌다. 이건 우리가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NSC의 절차가 무너진다면, 그리고 NSC의 결정을 한 사람이 한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번에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계속 부각을 좀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성주 군민들이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될 게, 아까 정진석 대표 와가지고 청문회보다 더한 것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보다 더한 것 어떤 것이든 지금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받질 않을 뿐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사드와 같은 그 졸속 결정이 앞으로는 없게 하려면 이번 기회에 과정을 샅샅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김종대 의원 얘기가 지난번 개성공단 폐쇄 결정도 NSC에서 의제에 올라와 있지 않은 걸 당일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안보가 구멍이 나 있다. 여러분들께서 청문회, 국회 청문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고, 저희는 지금 그 국회 비준을 받아라, 국회에 올리라는 걸 우리 당은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 야3당이 함께하면 저는 반드시 이번 사드 결정은 철회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저도 좀 짧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청문회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 해놓고 청문회 또는 그 이상을 해봤자 뭐합니까? 그게 아니라 제로로 완전히 원점에서 놓고 다시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회에서의 논의와 그 결정, 그리고 국민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사드 배치가 결정돼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방금 소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든지 말든지 해라라는 것도 하나의 요구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 해놓고 나서 청문회 같은 거 유식지 행위로 해봤자 그게 뭐합니까? 그런 거면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주읍 성산포대 300m 아래에서 한우를 키우는 도희재라고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 오셨을 때 국가안보가 시급해서 사드 배치를 하게 되었다. 사드 배치 결정되고 난 이후에 국론 분열이 심하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께서 국론 분열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으신데 새누리당 의원님 중에서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자기 지역에 가져가실 분이 있나 한번 여쭤봐달라 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한 분 있었습니다. 구미의 백성주 의원님이라고 금호산에 가져가겠다 하시면 한 분 계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애국자가 계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당론으로 아직 채택이 되고 있지 않지만 혹여라도 올라가시면 당론으로 채택을 반대하시는 의원들 중에서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우리 지역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님이 계신지 꼭 한번 여쭤봐 주시고, 제가 봐서는 채적지가 없습니다. 청문회를 하시게 되면 성산포대가 무슨 뭐 택배 배달 가기 좋은 데처럼 4차선 도로를 끼고 있다고 해서 채적지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4차선 도로 되어 있고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미사일 배달하기 좋아서 거기가 채적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산포대 흙이 일반 항토흙이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자파를 이렇게 잘 잡아주는 흙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400m 정도 되는 고지의 산은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성산포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우리나라의 건설 공사 실력으로는 석 달만 하면 3만 평 부지 얼마든지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그런 최적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는 환경영향 평가도 아직까지 보여주지도 않고 시뮬레이션 자료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대한민국에 사드 배치할 수 있는 최적지는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불어민주당의 120여 명 국회의원 중에 배치를 찬성하시는 분한테 당신 지역구의 주민들을 설득해서 당신 지역에 가져가고 싶은 의원이 있는지 반드시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요. 그런 택도 없는 의원은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뒤에 계시는 분들 잠시만요. 앞부분만 계속 하시다 보면 또 그렇습니다. 예, 가천면에 사는 정한길입니다. 아까 전에 김 위원장님은 스스로 외부 세력이라 그랬고 6분의 국회의원님은 외부 세력 맞습니까? 아니죠.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성주군에서 새누리당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장례 치르기 전에 정신 차리십시오. 사드 현상에서 현재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예, 적답하십시오. 잠깐만 앉으세요. 예,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려면은 다른 지역에 가져가라면 못 이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하고 같이 못 싸웁니다. 저 경상도 사람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20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평양 갔다 왔더니 빨갱이로 몰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에 북한이 길을 들었습니까? 더 사나워졌습니까? 그 결과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우리 목전까지 왔습니다. 매일같이 미사일 쏘고 난리를 치는데도 이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러면서 안보 잘하는 정권입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단순한 사드 배치 여부 가지고 싸울 거는 싸워야 되지만 이런 식의 북이 미사일을 쏜다는 거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입니다. 예? 미사일 하나 탁 써놓고 기다리는 겁니까? 이제 현대 전쟁은요. 탱크 밀고 내려오는 전쟁이 아닙니다. 만일 전쟁이 벌어지면은 3일 안에 양쪽이 갖고 있는 모든 화력을 다 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천 발의 대공포와 그 다음에 1000발 이상의 미사일이 동시에 남쪽으로 날아옵니다. 우리가 그걸 바랍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막아야 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이 정부는 지금 그런 자기들이 안보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안 해놓고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사드라도 갖다 놔야 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 최적지다 아니다 싸우고 하게 되면 고립됩니다. 사드가 우리 안보에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바꾸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좀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1980년에 광주에서 어떤 비극이 있었습니까? 광주에서 시민들이 총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보도도 안 하고 다른 국민들 이것도 몰랐어요. 그죠? 빨갱이들이 간첩들이 또 유언비어가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광주의 진실은 뭐였습니까? 그분들 민주주의 외치다가 우리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평화를 위해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평화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섰습니다. 희생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싸우는, 여러분들이 외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동네 참외농사, 우리 애들 학교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의 안전, 우리나라의 진짜 진정한 안보,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른 국민들한테, 우리 야당 의원들한테, 또 여기 새누리당 또 정치인들한테, 올지 모르는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좀 즉답을 좀 드리자면, 우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앞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청문회 개최를 위해서 우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곧 국정감사가 또 다가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도저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계속 몰아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현재 새누리당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장례식을 치르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사실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사드에 찬성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바꾸시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할 테지만, 우리 그 성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누리당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당에 지지를 보내줄 테니까 도와달라, 지지 안 해주면 너희들은 장례식 할게, 이런 부분보다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좀 와서 우리처럼 성산포대 올라가 봐라, 그리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도대체 왜 사드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니, 그리고 성주에 도대체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국회가 절대로 대한민국의 사드가 실제로 배치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주에 있는 한계 민속마을에 살고 있는 이수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미국의 백악관의 10만 청원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원장님, 의원님에게 제가 메시지를 어제 저녁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박수를 받을지, 87%의 어느 한 곳에다가 몰아줬던 그것에 많은 섭섭함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박수를 보낸 듯합니다. 전 오늘 여기에 피켓 다 들어주십시오. 피켓을 쓰신 분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써주셨던 분들이 4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저 피켓을 썼습니다. 저기에는 제가 오늘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좀 더 쓴소리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더 쓴소리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전 더 쓴 걸 원했습니다. 저분들에게 여러분이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예, 이제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도구가 아닌 목적인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치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바로 목적인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작다고 해서 이런 선택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똑같이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왜 여기에 사드가 배치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국가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에 선택되어야 하느냐고. 그런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미국에다가 묻겠다고 했는 게 10만 청원입니다. 이제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정치인들은 너무나 많은 거짓말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전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밤늦게 손혜원 의원님 그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읽은지 아니면 모르 3개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팔로워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10만을 지금 넘겨야 됩니다. 그 이후에 100만 아니 1000만을 넘기고 싶습니다. 그것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잠시만요. 지금 예정된 시간이 5시 30분입니다. 30분인데 질문 더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잠시만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군청 바로 옆에 경산리에 살고 있는 3딸의 엄마 백은하라고 합니다. 내가 저번에 국회 그 박주민 의원께서 입법하시는 그 공청회에 가서 박주민 의원도 뵙고 손혜원 의원도 배웠는데 그때 제가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도 났었고요. 거기 강정마을 그리고 그 밀양 송전탑도 오셨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그런 사연들도 듣고 이랬을 때 예전에도 제가 너무나 세월호도 일어나고 제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되게 슬프다는 그런 마음은 가졌지만 그래도 삶이 각박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속에서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걸 굉장히 많이 제 앞에 현실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인간으로서 그런 느낌이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또 많으신 분들이 또 질타도 하셨고 또 많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제가 그때 누가 써주신 걸 제가 대신 읽었지만 그 속에서 군수가 되는 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의장이 되거나 이거는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근데 그 노릇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의 그 아프고 어려운 저희를 보러 와주신 이 국회의원 노릇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진짜 큰 박수를 쳐주셔가지고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칭찬을 많이 해주면 더 춤을 추셔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도록 박수 크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몇 분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잘 안 하신 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들어가시죠. 예, 이쪽에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성주읍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민이라고 합니다. 예. 그 문제 아까 86% 새누리당 지지율 보이는 성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이 다 1번 찍으라 그럴 때 1번 안 찍고 2번 찍은 14%도 있었다 그런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진짜 정말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총리님 오시는 날 아이가 둘이 타고 있고 부모가 타고 있는 그 차가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애기 3명에 애기를 태우고 이제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받고 유리를 깨고 부모가 하지 말라고 곤봉으로 곤권령이죠. 그 곤권령을 이용해 가지고 부모가 나와서 애 있다고 하지 말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는 그 차에다가 곤봉으로 유리창을 다 깨고 도주를 했습니다. 총리님이 타신 차인 것 같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표창원이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창원 의원님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의원님께서 아까 성주 국민들이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라. 대한민국 전체에도 사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를 꾸짖어 주셨는데 저희 국민들 의식이 저희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밴드에서 이런 투표가 있었습니다. 현수막의 지칭 명칭 성주 표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저희 1318이라는 1318 플러스라는 카톡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내용도 다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문자로 다 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의견이 올라온 게 우리 현수막에 성주자를 앞으로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예. 결과가 92대 26이었습니다. 성주자 빼자.
예, 이 말씀 들은 거 지금 성주에 계신 여기 모이신 분들의 의식이 그 정도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한 2개 정도 받고 끝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답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고의적인 충격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에 그 사실은 교통사고를 넘어서서 사실 도로교통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특례거든요. 즉 고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건일 경우 우리가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고의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그런 처벌보다는 형법상의 그런 재물 손괴와 사람 있는 것을 알았다라면 그것은 거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에 대한 정식 범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반대적인 그 정당화도 있죠. 잘 아시다시피 급박한 긴급 피난적인 본인 스스로 또 그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의 안전을 폭도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 피난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아마 그런 그 합리화 정당화 논리가 동원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사안 중에 무엇이 옳은 이야기냐라는 것이 공정하게 행해진다면 지금 뭐 우리 국민들께서 와라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반응이 나타나니까 서둘러서 도주해 가듯이 몰래 빠져나간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정당화가 사실 인정될 수가 없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앞서도 우리가 법치국가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지만 똑같은 문제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법치국가냐 그런 사안에서 초법적인 통치 행위의 일환 혹은 뭐 국가 고위의 그 당시 대통령 부재 시에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행정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그 총리의 안전은 국가 안보적 사안이고 그것은 그런 그 단순한 범죄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이런 아마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정말 법치국가라면 그런 요소들을 모두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런 그 법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오늘 일정이 있는데 답변 또 하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한 말씀 아까 답변 드릴게요. 성주를 왜 빼세요? 넣으세요. From 성주라고 해서 그 모든 현수막 제가 찍은 것들 오늘 찍은 거 뒤에다가 제가 성주 다 붙여드릴게요. 이것이 성주발이라는 거를 꼭 쓰세요. 예, 도장 쓰시고 그리고 성주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세요. 제가 골라서 다 해서 밑에다가 성주라고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자신 있게 성주에서부터 이 모든 불씨가 발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것이 일반 국민들도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온 것은 제가 오자 그래서 한 거 아니고요. 우리 김영건 의원님이 갑시다 해서 제가 두 말도 알아. 예,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손 드신 분. 지금 그 며칠 동안 계속 하신 분들만 자꾸 하면 안 했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압니다. 자, 예. 우리 하겠습니다. 식당 장사 아무도 안 됩니다. 명절 가게 아무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계속 길게 내면 넘어가면은 성주적 다 망합니다. 다 망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잘 주시는 게 제일 우리 성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손 의원님 같은 분 특히나 여자분 아닙니까? 성주 좀 살려주십시오. 제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질문을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제가 보고 빼겠습니다. 뒤에 한번 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주군 벽지면에 사는 도완영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서신 후보분이 4분인가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 4분 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언론에서 얼핏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전하셔서 4분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셔갖고 사드 배치 반대라고 하면 당론이 정해지기 전에도 그런 영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거 하나하고 선현 의원님께 한 가지 더 있는데 EJ의 이동영 작가나 정청래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 말고 다른 영향력이 큰 분들한테도 인연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도 이런 백악관 서명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답변 되셨습니까?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이제 예. 자,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10분을 잠시만. 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국회에서 뭐 물어라 뭐 이거보다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소파 협조 개정을 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게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뭐 정부에서 힘없으니까 그냥 밀리는 건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소파 협조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걸 못 갖고 해줘야 그게 정상이지. 지금 뭐 정부만 욕한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그게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파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사실은 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위험한 물질들을 국내에 반입할 때도 제대로 통제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기억나시겠지만 뭐 탄저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소파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개정, 그것을 통한 한미 관계를 좀 더 동등한 관계로 끌어올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정세나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좀 더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수년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장해 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협상에 나서는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저희 국회의 요청, 특히 야당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뭔가 성과 있는 이야기를 진척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바꿀 수 있도록,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고, 저희 처갓집 여기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처갓집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 예, 답변 되셨습니까? 오늘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난 광주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광주 분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왔습니다. 이 말 꼭 여기 계시는 의원분들께서 전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20세기 민주화의 성기는 광주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민주주의의 성기는 바로 이곳 성주입니다. 예, 질의응답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다음은 예. 제가 30분 사전 행사에 서울에서 뮤지컬 배우 2분하고요. 국회의원들 이제 표창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딴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30분 동안 우리가 재롱잔치 할 겁니다. 네, 이따가 뵙겠어요.
딱 똑같이 앉아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잘 맞으면 트로트 개사해서 사드를 개사해 갖고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도전하십시오. 예, 계속해서 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습니다. 다른 일정도 있는 관계로 마지막 다음은 김한수 투쟁위원장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이크 치기도 전에 짧게 하라고 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농업, 농촌, 농민, 또 근로자, 약자들 편에서 늘 있었고 또 그들의 힘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성장한 상태에서 내년 대권 때문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86% 지지를 받고 우리를 몰랑하게 보고 반대 14%밖에 없다고 밀었습니다. 정말 잘못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독합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돌아가셔서 빨리 당론을 채택하시고 이런 어정쩡한 태도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정말 전폭 지지하겠습니다. 지금은 성주는 야당판입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건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모습은 절박한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민심을 얻어서 집권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심정을 모르고 외면하면 안 되겠죠. 저희들이 앞장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10만 청원 운동, 오늘 당장 밤부터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른 의원들께 동참할 것을 호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 야 3당 원내대표가 사드에 관한 국회 특위를 열자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사드에 관한 문제를 국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해서 논의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했던 약속은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다 지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고, 그래서 계속 찾아오겠다고 말씀드렸고, 다음에 혼자 오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약속을 지키는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지금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나가시고 나거든 저희들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시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